이케아를 아무리 고려했어도 그 가구를 놓으면 안 어울릴 수 그죠? 딱 느낌이 딱 보면 이케아 이게 느낌이 이케아다라는 이케아 느낌이. 저희 건축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인테리어 하는 분들한테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 되게 궁금해요.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구를 함부로 못 놓을 거다. 자, 이번에는 아키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건축가들은 아키아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케아 가구를 맞죠? 한국에서 이케아라고 그러죠. 이케아가 본토 발음이 뭐 아 그래요? 미국 뭐 영국 뭐 호주는 아키아라고 하고. 아이케아. 네. 북유럽은 발음대로 아이키아, 발음 뭐 끼워대는 아키아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집에 네. 철박스는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철박스 그거 많이 있죠. 한 2개 조립해봤고 예뻐요 이렇게 뭐 이게 심플하고. 저는 주방을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상당히 센세이션하죠. 센세이션하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 주방 옛날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문을 여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선반이 있는 방식이잖아요. 되게 저렴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서랍을 추가한다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몰랐어. 이게 이렇게 있고 상부장이 있는 줄 알았어. 서랍으로 꺼내면 너무나 편했던 건데 뭐 하드웨어까지 비쌌던 거예요. 근데 이케아는 다 서랍형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민간 싸제에서 했다? 그러면 이건 되게 고가거든요. 우리나라의 가구 업체들은 다 그렇게 팔았지? 그냥 거기에 대한 전혀 발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건축가가 뭐 설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장식하고 뭐 그럴 때 이케아 쓰는 거는 크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그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해주긴 하지만 커스텀으로 막 이렇게 맞춰 들어갈 때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찐따가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 조립해주겠어요. 남의 거를 이케아로 하기에는 좀 너무 일이 많이 가는 거죠. 저는 이케아를 많이 써봤고 이제 유럽 생활한 사실은 다른 가구는 너무 비싸고 맞춤형 가구나 그다음에 기성 브랜드, 가구를 프리미엄 브랜드 가구. 가구들은 너무 비싸고 이케아가 가장 잘 팔리고 이사 가면 그냥 다 이케아예요. 유학생 오면 그냥 이리 오세요, 먹으러 사세요 이러거든요. 제일 처음 이리 가는 게 교회 그다음 이케아거든요. 그 약간 정도였는데 못해서 가서 한 바퀴 돌고 재밌어요. 놀고 핫도그 먹고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근데 저는 이거 거의 문화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구인데 유럽은 전 문화 같아요. 이사를 가면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일 없으면 우리가 마트나 갈까 오늘 그것처럼 맞아요. 이케아 마트를 갈까 해서 한 바퀴 돌다가 아 오늘 살 거 없네, 새로 나온 거 없네, 그리고 그냥 핫도그 먹고 나오고. 그만한 퀄리티는 핫도그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 가격에. 맛있어. 맛있어요. 저것도 연관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아까 왜 또 뒤에 숙제 주신 거가 작은 주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빌트인을 얼마나 아이디어풀하게 썼나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특수한 거고 대부분은 완전히 덩그러니 그냥 공간만 있고 그리고 유럽 얘기하셨지만 나올 때 완전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깡통 근생에 가까운 집을 물려받는 건데 거기서 이케아 특징이 되게 유효한 것 같아서 유럽에서는 특징 중 하나가 다시 풀면 다 부서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 집에 들어갈 때만 썼다가 원상복귀 때 그냥 부시면 되는 정도 가구이기 때문에 되게 유효한 것 같고 이케아는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을 일회용으로 채우기에 최고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딱히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고 디자인은 오히려 좋잖아요. 오히려 막 선도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이디어도 좋고. 유럽의 문화를 반영한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크고 저희 집에 이케아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저번에 보니까. 사무실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처음으로 사무실을 이사를 했는데 이전 사무실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저희 모듈 선반이라고 하죠. 선반 시스템을 일부는 이케아를 쓰고요. 일부는 이제 국내의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냥 육안으로 보면 그게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일부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사무실을 이사를 해오면서 이케아 건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저희 사무실에 지금은 주방과 세면대는 이케아를 써요. 지금 처음 써본 거예요. 저희의 이제 장점은 공간을 먼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측도 하고 이케아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군을 보고 미리 이제 대입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 제품이 몇 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미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간 거예요. 다만 운송과 설치만 해달라. 를 이제 가서 가이드를 요청을 하니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케아에 주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요청을 선행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실측을 해서 설계가 다 돼 있다. 나는 이제 이 제품을 사고 운송해서 설치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운송 비용과 설치 비용만 내겠다. 하지만 이케아는 선행해서 주방을 설계하는 설계비 요청비가 있었나요?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있었나 설계비가? 네. 주방은 있나 봐요. 주방. 아니 그 주방. 저기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해도 네, 자기가 해도 그래서 주방 이 설계 요청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설치 비용만을 내고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다 그냥 운반만 운송만 해서 저희가 타공하고 저희가 설비해서 저희가 설치했어요. 내가 혼자서 내 집을 꾸며보겠다? 라는 개념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그게 큰가요? 싸지 않아요. 그런 가성비 측면에서 내가 제품들이나 가구들의 비용을 줄여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지만 약간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운송 비용과 설치 비용과 아니 설계 우리 시공할 비용들이 때 설계비는 공짜로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설계비 결국 다 그게 그래서 포함돼 있고. 문화라 그러고 제가 이제 가구가 다르게 접근돼서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이나 호주권에 계셨으니까 거기는 이케아가 DIY 하는 사람들의 특화된 가구예요. 문화 자체가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친다는 맞아요. 마인드가 그래서 많기 이케아 때문에. 걸 사서 다음날 내가 조립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문화가 되게 네네. 잘 정치. 그 주택은 사실은 가장이 짓는 거예요. 설계는 받더라도 벽돌 하나 쌓는 건 내가 한다.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는 저희 나라 법도 그렇게 돼 있지만 자기가 직접 공사할 수 있는 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직접 DIY를 하지 않고 주문해서 우리 같이 다 설치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절대 가성비가 높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런데 그죠? 그렇고 더 단점은 그걸 옮겨갈 수가 없어요. 맥시멈이 한 번이에요. 맥시멈이 한 번. 그 장롱도 사실은 뒷판 같은 거 이렇게 되게 헛수래요. PB판도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조립을 해서 나사를 풀면 그게 완전히 으스러져요. 그래서 두 번 이사 가는 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케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가성비의 기간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약간의 그 비용에 만족하는 이 제품을 샀을 때 내가 이걸 얼마만큼 쓰면은 이 돈에 이거를 만족하게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그래도 이케아가 좀 이렇게 검증된 제품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구성이 어느 정도는. 근데 최근에 지금 저도 그 건축가 교수님인데 그분이 집을 지으면서 다 이케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분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고 저도 기대가 돼요. 지금 화장실은 다 들어갔어요, 이케아로. 근데 벌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배가 누수가 되고 걔네 제품으로 다 부족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게 초이스 같은 부분들에서 다시 풀지 않으면 괜찮지 그래서 박 않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풀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사 갈 때 한번. 다 놓고 나는 다음 이사에서는 또 새롭게 이제 한다라는 개념. 옷 같은 것도 요새는 다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근데 건축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케아가 건축이랑 얘기하면 가구로 생각한다 그러면 패스트 패션과 거의 비슷하게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볍게 소비되고 가볍게 버려질 수 있는 가격을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의외로 유럽에는 다른 브랜드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케아가 독보적으로 올라와 있느냐? 거기는 조립하는 가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많거든요. 근데 설명서가 달라요. 뭐냐 하면 좀 더 싸서 똑같이 보이는 거를 다른 집 사면 얘네들은 이상하게 부품이 남거나 남으면 또 의심이 가잖아요. 얘네는 이거 왜 남은 거야? 왜 남지? 모자르다. 내가 뭘 이케아는 아주 가지고- 적정하게 남아요. 한두 개. 요 정도는 내가 실수했을 때 쓸 수 있는 요런 스페어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1번에서 3번 구멍으로 넣으세요.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에 그대로 딱딱딱 맞아요. 되게 직관적인 설명인 것도. 그리고 근데 나머지 가구들은 웬만큼 힘을 줘야 돼요. 사실을 할 때. 그러니까 확실히 처음에 그 드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이걸 한번 만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얘가 이제 불편하고 어렵지가 않게 다가오는. 이걸 왜 돈 주고 해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가족을 상대로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잡지에도 자기네들 잡지에도 내보내고. 근데 아직까지도 가족형으로의 이케아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림이 좀 안 그려지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주택을 설계하고 그 안에 가구도 고민하고 같이 고르기도 하고 심지어 원하는 기성 디자인이 없다라고 하면 심지어 저희는 제작도 하잖아요. 가구를 고민하고 인테리어 소품을 고민하는데 사실 이케아가 먼저 1순위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케아를 많이 쓰는 건
1인 혼자 사는 또 젊은 사람들, 그래서 빨리 소비하고 빨리 또 다시 사는 거에 있어서 크게 이제 가족 형태 부모님들도 야, 한 번 사면은 평생 써야지, 예를 들면, 아니면 내 주택을 설계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조립해, 약간 이런 개념이랑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그래서 궁금했던 게 보니까. 이케아 가구가 건축가 애들에게 설계할 때 맞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사 갈 때 부순다고 그러는데 전 그것도 한국에서는 안 부숴도 되기 때문에 저 내구성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부셔야 된다는 건 저는 되게 이사 문화가 다른 원래 이케아가 온 유럽의 구도심 얘기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없고 계단으로 내려 들고 나야 되고 가구가 창문도 요만하고 그러면 애당초 완제품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조각조각 난 걸 갖고 와서 안에서 조립하고 원상복구 하려면 부셔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운명이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뭐 사다리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다시 해체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케아 본사에서 설정한 내구성보다 훨씬 오래 쓸걸요? 근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케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호응이 높았던 데는 저희 같은 그룹이었을 거예요. 아마 건축가들 제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관심도 많고, 왜냐면 이렇게 디자인 오리엔테드 돼 있으니까 했는데, 저도 최근에는 이케아를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몇 번 돌아보고, 이게 제품이 뭐 조명도 그렇고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진짜 웬만한 거보다는 그냥 숟가락까지 다 있어요. 다 했죠.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하나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데스크 소품까지 싹 맞출 그러니까 같은 트렌드에 진짜 라인업으로. 빨리빨리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계셨던 건축주분들이 처음부터 이케아를 얘기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주방을 이케아 거, 그러니까 막상 가서 DP된 이제 방마다 공간마다 성격마다 이제 다양하게 된 거를 이제 가서 보시니까 괜찮은 거야. 그리고 저렴하대. 그러니까 아, 저희는 주방을 처음부터 이케아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라고 하신 분이 저희가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별로래? 거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데에 이제 고민이 이제 조금 더 간결해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 약간 테스트용으로. 우리 이케아의 성공은 사실은 처음에 그 동선도 그렇지만 스타일링된 여러 개 쇼룸. 상상된 있잖아요. 모델이요. 실제로 맞아. 물건은 뒤에 가서 창고 같은 데서 보르라서 나오고 아니 번호 적어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스타일링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이너가 한 스타일링과 우리가 주택 설계에서 가장 사실 힘든 거기도 하고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스타일링을 한 번은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튀거든요. 이렇게 건축은 이렇게 가는데 이케아를 아무리 고려했어도 이케아를 가구를 놓으면 안 어울릴 수 그죠. 있어요. 딱 느낌이 딱 보면 이케아 이게 느낌이 이케아다라는. 이케아 느낌이 근데 있으니까. 그거를 이케아를 돋보이게 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군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가서 보면. 근데 집에서 와서 내가 이걸 왜 샀지? 저런 거죠.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 그냥 사갖고 망하는 거. 그런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쇼룸은 근데 쇼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케아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성비로 저렴하게 하지만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큐레이션을 하면 충분히 이런 모던한 느낌, 뭐 이런 어떤 쾌적한 느낌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케아로 다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모습을 내 공간 안에서 느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가장 유용한 그 룸을 꾸릴 때 가장 좋은 건 아이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이방의 스타일은 어느 순간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성장에 따라. 그렇죠. 거기는 스타일을 그리고 한 번에 해줄 정도의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 방을 꾸민다고 했을 때는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축가들이 보기에 그 쇼룸들은 어떠세요? 공간을 재밌어요. 그거는 재밌어요.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스타일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저희도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게 돼 있고, 또 똑같은 거 같은데 뭐 계속 연속되니까 또 좀 뭐가 다른 거지 막. 그 생각도 자세히 보면 조명도 다르고. 그 스타일 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나의 스타일로 공간을 꾸며서 쇼룸화했던 거는 이케아가 어쩌면 거의 처음이지 않나. 가면 가구점 장롱이 쭈루룩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롱을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침대 느낌을 알 수가 없지. 쭈루룩 이게 근데 내 방으로 들어가면 뭔 어떤 느낌일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야, 이 톤이 거기서 쭉 나야 돼. 이거 보기 힘든 거야. 확실히 여기 이 쇼룸은 그래도 확신이 있지. 약간. 그리고 네, 맞아. 우리 집도 예뻐질 것 같은 판타지도 좋고.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도 우리 와이프는 한 2시간 정도 도는데 1시간은 나는 그냥 소파에 자고. 그러기에도 괜찮은 괜찮고 공간이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저는 그 동성 같은 거 관심 있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룸 해놨을 때 침대 있고 바로 앞에 이제 TV 걸쳐 있고
옆에 이제 뭐 티테이블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선과 이미지로 꾸며놓은 게 있었어요. 야, 저희 개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싫다 막 그러면서 욕하고 나섰던 적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마 정림에서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 매뉴얼 설계 왔을 때. 근데 이게 정립이 됐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것도 자체도 좀 약간 DIY로 돼 있어요. 건물이 콘크리트인데 이게 PC 구조? 콘크리트가 예, 보가 피시고 그죠. 프리캐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케아 좀 개념이 있구나. 자기네가 이렇게 조립하는 건데 건물도 약간 이렇게 프리캐스트 해서 조립하는 공법이었고.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건축주분들이 가구를 좀 결정하기 전쯤 단계가 되면 이케아 가보려고요를 너무 당연한 어떤 레퍼토리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특별히 뭘 사겠다라는 개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실 때 어떤 스타일을 본인이 원하시는지를 한번 가서 느껴보고 오셔라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그것만 알아도 내가 설령 이케아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원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룸이 하나니까 보고서 그대로 따라해도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로 설계할 때 그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거를 뭐 한샘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기성 가구 업체에서 하는 것도 좀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라인이 있는데 설계자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대형으로 똑같은 모듈에서 만드는 거는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예 그냥 이케아에. 작업에 영향을 주나 면에서 보면 그거를 그 쇼룸 같이 꾸며진다는 걸 전제로 설계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 되게 것 어려운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박현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방에 선행돼서 예, 거기 자유롭게 하는 부분은 2층 침대 뭐 내려오고 이래서 눈 돌아가잖아요. 여자 아이들은 그 핑크핑크 핑크핑크 하는 거 많이 있죠. 그 저는 그래서 사실 쇼룸 아이가 좀 더 크기 전에는 계속 그렇게 즐기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되게 힘들어요. 다 아이랑 서랍, 같이 서랍형이잖아. 전체를 다 끝까지 가기까지가. 한다는 게 뭐 계속 사달라고 하건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인형이 있구나. 욕실 정도는 아케 디스플레이 쇼룸 그대로 가져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저희 건축이잖아요. 사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인테리어 하는 분들한테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 되게 궁금해요. 인테리어에서는 이거 전혀 이제 좀 나게 보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냥 저희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걸로 꾸미셔도 예쁘죠 정도 반응인데 이건 선택의 이걸 문제인 인정한다라고 거지.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에서는 저런 거를 만들려고 그분들이 특화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거를 기성제를 써버린다 그러면은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뭐지? 이케아 관련된 책이었었나 해서 네덜란드 디자이너한테 좋은 집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케아가 없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인터뷰에 얘기를 할 정도로 거기서는 오히려 너무 거기서 반대로 저희가 한샘 주방을 하듯이 이케아가 거의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어떤 거기서는 사람도- 한샘이네. 그러니까 뭐 한샘이. 네, 거의 안 하면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분도 이케아를 쓰니까 건축가임에도 집을 디자인하고 가구도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저런 주방 보면은 얼마나 멋져. 저 스테인레스 저거에 목상판에 그러니까 저런 저걸 한 다음에 제작했다 생각하면 저희 우리가 제작하려면 제작하면- 돈이 어마어마하죠. 1,000만 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저희 목상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우겨서 저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국 많이 끓이고 김치 많이 쓰기 때문에 목상판이 안 어울리는 문화다. 그 스테인리스 상판도 소위 말 우리 기스라고 하죠. 스크래치가 눈에 보여지는 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싸게 그러니까 맞추기는. 저희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잘못하면은 쇼룸 설계하는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것도 전문가들이 다 저렇게 아까 배치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딱 한눈에 보이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케아 가구 다 있잖아요. 지금 소파 뭐 저런 진짜 쇼룸 될 걸요.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합리적으로 좋은 거라고 평가는 하겠지만 그러면 좀 이상한. 그러면은 거죠. 건축주가 와가지고 저는 우리 집을 이케아로 다 도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하긴 하지. 하긴 하지 그래.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더 극단적으로 재밌네. 이케아로만 만들어진 집 이라고 하면 오히려 미션이 되는 거지. 해보고 싶긴 해 한 번 정도. 알겠습니다. 못할 건 없죠. 못할 건 없지. 알겠습니다. 꼭 극단적으로 안 해도 뭐 이 제품은 나는 꼭 사서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어울리게 하면 되죠. 제가 꼭 설계할 때 건축주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된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구를 함부로 못 놓으실 거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퀄리티가 좋아서가 아니라 건축가랑 아주 프로세스를 잘 밟아서 설계를 그래도 일정 기간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나누면 창을 뚫는 방법, 문을 놓는 것 때문에 침대가 요 자리밖에 안 될 것이다. 딴 데 놔보셔라. 정말 안 어울리실 것이다. 스타일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위치가 그대로 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재미없어, 잘렸어. 지금 느낌이 와, 이제. 녹화를 끝내야 돼서 그래. 더 하고 싶은데 녹화를 끝내야 돼. 그래서 건축가들은 아키아를 싫어한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싫어하지 않아요. 애매하네. 줄타기네.